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민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의 차출설이 많이 내가 했죠, 내가. 왜 그러셨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조국 수석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나는 그럴 의사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렇게. 2주 연속했어 우리가. 아니, 그냥 아니,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온 데 가서 다 해가지고 아니, 이동이 자꾸 어떻게 된 거 이거. 아니, 조수님 그냥 나한테 문자 보내. 그만 좀 해라 안 되지. 문자 보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제. 아니 그래도 뭐 모르죠 또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 그럼 여기서 말한 여러 언론이 이동영 작가네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희 작가가 한 서너 군데 나가서 해가지고 퍼진 거예요 이게 무한급수로. 이게 조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전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조금 스타일은 다른데 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을 좀 나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선거 나가야지 네. 이렇게. 특히 사지로 경상도 쪽으로 막 가라고 막 이렇게. 옛날 동진 할 동진 때. 정책 이런다고. 너 대통령이 또 혹시 또 선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 의사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보수 야당의 통합과 정계 개편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기 위해서 통합 추진 모임의 핵심 내부자를 모셨습니다. 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격인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십니다, 요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다. 약간 그건 좀 무슨 말투가 그래요? 네? 이동희 작가.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아니, 바쁘신 것 같아요. 이 바쁘다 중에 우리 방송에 나와주시고. 자, 단도직입적 듣겠습니다. 언제 몇 명이나 자유한국당 돌아가십니까? 자유한국당 돌아간다는 표현은 네. 예.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뭐 다음 주쯤에는 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의총을 통해서 네. 의원님들의 의사를 더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 뭐 근데 지금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에는 움직이지 전대가 않을까. 13일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6일 절이 예. 유력하던데요. 의총을 한번 거쳤어요. 근데 예. 그 의총이 마지막 의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합전대 요구하고 네. 그러면서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자는 새로운 안이 나와서 네.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내질 못했어요. 네.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약간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논의를 조금 더 돌아가서 고민들 더 해보고 다시 한번 만나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저녁에 밤에 만날 겁니다. 만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거기서 새로운 그 안으로 뜻이 모아지면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각각 가야 될 길이 틀리다. 그러면 이제 각각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녹음은 목요일 하고 방송은 토요일 날 되는데 그러면 서청원. 그렇죠. 예. 최경환. 예. 박 대통령은 뭐 치자, 치고. 될 예. 거다 치고 이 두 사람 출당하려면 당연 당규상 쉽지가 않거든요. 또 네.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지도력으로 풀어야지 의원총회에서는 표결을 못 하겠다. 예.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겠다는 건데 이 통합파 바른정당 통합파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문제도 사실은 명확하게 매듭을 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일단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최고위에서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윤리 의결을 존중하는 형태의 그런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의총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총회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개개인의
결단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얘기하기는 없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또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어도 자유한국당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최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방향을 결정해 주면 저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아웃. 네. 최경환, 서청원은 네. 거론돼서 아웃시키겠다는 방침만 정하면 그러니까 의원총회 관계없이 그러니까 윤리의 의결을 존중해서 뭐 의원총회에 회부하겠다. 뭐 이런 것이 최고위의 입장으로 언급이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혹시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 네. 그 바른정당 나간 사람들 왜 받아들이냐 이런 네. 반발은 없나요? 어떡합니까? 있죠, 당연히. 예, 뭐 이미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김진태 뭐 이런 의원들. 뭐 저는 제가 찍어서 공교롭게도 김진태 의원님하고 저기 지역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강원도 춘천. 예, 저희 제 지역구가 춘천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인데. 재밌네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지역적으로는 가깝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사감 표현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친박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네. 뭐 애초에 우리하고 입장이 많이 달랐으니까 제가 만약에 같이 통합을 해서 네. 같이 일을 하게 된다도 네.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합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모두들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른정당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네. 저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이 이어졌고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입장에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 속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세워서 대선을 치르기 어렵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수 진영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를 세우고 또 거기서 우리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데는 상당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결국 그 중심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처음엔 있었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 바른정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당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수의 본류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대선 과정에 뭐 낮은 수치의 지지도지만 최선을 다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길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참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황영철 의원이 저하고 맨 처음에 바른정당 나갔을 때 쿨가당에서 한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반기문. 제가 반기문 중도 포기할 거라고 그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이 작가님보다도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까 김진태 의원 얘기가 슬쩍 나와가지고 제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김진태 의원은 그 선거법 위반 2심에 무죄 났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황 의원님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저 문제 있죠. 아직 안 잡혀 있죠. 네, 이제 재판은 시작됐고요. 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너무 고맙습니다. 금액 떨어져가지고 참 잘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황영철 의원 프로필을 좀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뭐 호응이 없네요. 아니요. 귀 기울이고 있어서 원래 그래요. 당신이 하는 거예요. 하세요.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1965년 7월 13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왕대포집 6형제 중 넷째 아들이고요. 모친께서 왕대포집 하셨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서 옛날에 왕대포집이라고 아실 거예요. 홍천에 홍천초 중고, 홍천초, 홍천중, 홍천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1991년 만 25세로 최연소 홍천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후에 강원도 의원, 또 강원도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정무 특보를 거쳐가지고 그
그 후에 국회에 진출합니다.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인데요. 지역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지역구 넓죠. 한번 알려주세요, 의원님. 예, 강원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진짜 그 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리지 대한민국. 제일 서울보다 훨씬 넓죠. 야, 그죠? 이거 훨씬 넓은 정도가 아니라요. 서울의 10배입니다. 네, 예. 선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1시간 가서 이렇게 사람 좀 만났다가 또 1시간 달려서 가서 또 만나고 뭐 이렇게. 예.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어. 선거구죠. 자, 그 후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지냈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18대 국회 당시에 개혁 성향 그 조선 의원 모임인 민본 20일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지금은 바른정당에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할 때 박수 많이 받았죠. 네. 그때. 너무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수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당시 새누리당, 그렇지. 예, 제가 네. 새누리당이었는데 사실 같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좀 비호하고 그렇죠. 뭐 바람막이하고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당시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욱 더 더 진지하고 열심히, 예. 가열차게 사실은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박수를 많이 받았죠. 저 역시 홍천하고 제가 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법무관 할 때 홍천읍에 있는 요거 엮는 것 같은데 왜 엮어? 아니 엮은 게 아니고 다 엮어, 그냥. 엮고 이렇게 또. 11사단이에요. 거기서 예. 오랫동안 근무해서 정말. 홍천읍에 있는 아파트에 제가 1년을 아, 그러세요? 살았었어요. 군 장교로. 네, 네. 장교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홍 기자. 네. 홍 기자가 홍천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 홍천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의원님보다도 더 시골이에요. 네. 리 단위에서 리.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죠. 예,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 인연이 다 저는 홍천과 인연이 없습니다. 그냥 펜션 놀러 갈 때 한 번씩 갑니다. 예. 이게 다 군부대예요, 이게 지역구가. 맞아요. 제가 1군 사령부터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거의 다 한 번씩 다 가봤거든. 다 각 군마다 거의 부대가 한 서너 개씩 있는 정도 사단이 사단이 두세 개씩 있죠. 있죠. 예. 그 정도로 군부대가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넓은 곳에서 선거운동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참 진짜 거의 어렵죠. 어렵겠어요, 진짜로. 내가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 프로필 읽어줬지만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낳고 자란 고향으로 내려가서 정치를 한다.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거의 없는 봤어요. 일이거든요. 저 처음 봤어요. 네,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가 해야 될 걸 빨리 결정해갖고 빨리 정치를 하는 것.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영입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시작합니다. 안 돼, 그거는. 그거 안 돼요. 안 그건 돼요. 예. 우리 그 개개인, 국민 개개인 입장을 대변하지 못해요. 그렇죠. 요렇게 풀뿌리 민주주의 예전에 그런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의원부터 쫙쫙 밟아가서 다음에는 강원도지사 딱 했다가 막 이래 들어가면 딱 좋은데 그 위기를 자꾸 극복하셔야 그래서 되는데. 이런 부분 난 박수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뭐 군의회 의원, 도의원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합치려는 거 혹시 지역에서 네. 이렇게 도의원, 구의원들이 네. 지금 이대로 바른정당으로 가면 우리 선거에 진다. 있지. 합쳐달라. 예. 이런 요구도 좀 많이 작용한 거 아닙니까? 좀이 아니고 전부예요. 전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바른정당과 또 이 보수의 통합을 네.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움직임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명분도 있고요. 또 정치라는 건 또 지역의 현실이라는 거를 잘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을 나와서 지금 바른정당에 나와 있는 도의원과 군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 저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대로 바른정당의 후보로 나가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사실은 이분들에게 제가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차라리 제가 무소속으로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수 대통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제가 이제 통합의 이야기를 그분들과 나눌 때 그분들은 한결같이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그런 보수에 대한 네. 혁신 네. 그리고 국민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의 열망 같은 네. 걸 실현해 보고자 하셨던 건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셔서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실현시키실 그러니까. 수가 있으실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과 과연 바른정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뜻이 하나였으니까 예? 그래도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지향점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기투합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좀 없었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과 합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분들과 생각이 많은 사람들과 또 뭐 의원총회든 어떻든 정책이나 노선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고 그럴 계속 텐데 부딪히실 것 같은데. 그걸 또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또 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인적 청산의 문제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이거에 반발하는 많은 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과의 또 다른 투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제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언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문고리 4인방에 갔습니다. 월 1억씩. 네. 한 40억씩 갔다 그러고 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5억 원, 그것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재만이나 안봉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만일 이 돈이 이재만 안봉근만 먹지 않고 박근혜의 비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친박 의원들한테도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아니,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겠죠. 네네네. 이제 밝혀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그렇죠.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바른정당 의원들은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잔류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황영철 의원을 비롯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둥 이런 얘기 안 해요? 몇 사람 좀 세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압니다, 저희가. 예. 근데 자강파? 예. 저는 사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또 각자의 지역 지지 기반이라든지 지역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들도 다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뒤에서는 웃으면서 너무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분당 위기까지 왔어요, 결국은. 네. 거기에는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유승민 대표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그래도 이제 이 개혁적 보수로서의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좀 봐요. 보고 그러나 정치인이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예, 어느 하나가 또 이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거나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당의 대표 주자로서 20명의 국회의원들을 또 다 이렇게 좀 설득해서 끌고 갔으면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예. 이쯤에서요. 예.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뭐냐면 네.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누가 더 좋냐 이건데 예. 이거 그냥 정치인인데 그냥 떠오르는 사람. 근데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즉답이에요. 전문즉답입니다. 이상형 월드컵? 예,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누가 더 좋아요? 나왔습니까?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나경필 지사하고 김세현 의원이 이런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통합전대 얘기가 나와요. 네. 이참에 자유한국당 전대를 같이 하자, 우리. 이런 이야기. 통합전대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황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합점대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당대당 당대당. 통합을 하자는 네,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20명과 또 지금 당원들이 함께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합칠 경우에 이제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통합전대를 치른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른정당 전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통합전대 요구를 자유한국당에 동시적으로 요구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저는 굉장히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이 안에 통합파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이제 난처한 지경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우린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더 하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네, 남경필 지사는 원래 반통합파 아니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지사가 무조건 뭐 자유한국당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고 어쨌든 보수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논의 자체가 우리 바른정당이 통합파 자강파로 나눠져서 서로가 이제 그냥 깊이 있게 서로 얘기도 나눠보지 못하고 그냥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사실은 이제 현직 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당과 관련된 일에 그렇게 자주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자리를 하기가 시간을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본인이 이제 나서게 된 거라고 봐야죠. 예, 학 의원님,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초반 네. 평가는 긍정적 평가, 특히 5월 달인가 그쯤에 네. 우리 YTN 그 신율 그 새아침에 나와가지고 네. 요즘 TV 보는 맛이 너무 있다, 좀 있다, 너무는 네. 아니고 좀 있다. 네. 새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여러 가지 미담도 만들고 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국회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잘하는 걸로 보인다. 네. TV 볼만 난다 했는데 6개월쯤 네. 지났습니다. 예. 아직까지 TV 볼만 납니까? 별로 안 나요. 안 납니까, 이제? 사실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뽑히기 전까지는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전 정권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계속 이제 보도가 나가고 맞습니다. 예.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하지 못한 스킨십이라든지 또 그 정치권과의 협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뭔가 잘 모양 있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렇게만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응원의 메시지로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때 그 모습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 지지도는 않아요? 높잖아요. 70% 정도. 어떤 점이 제일 그게 사실은 국민적인 지지도와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대단히 달라요. 그래서 국회, 정당, 이게 야당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 정말 그렇게 좀 품고 가고 그리고 야당이 얘기했을 때 자기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협치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보좌하고 있는 건지 약간 특히 좀 어떤 점에서 실망을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뭐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렇죠. 뭐 뒤는 근데 앞에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특히 헌재 소장과 관련된 등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왜 고집스럽게 할까? 이건 전 정권에서 그렇게 나쁘게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나쁘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정치가 뭔가 선진화된다고 해야 되나? 아마 앞으로 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니까 대단히 아쉬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TV 나올 때 좀 이 환한 얼굴도 보고 좀 착한 대통령 얼굴도 보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요즘은 문재인 대통령 보도 나오면은 약간 고개를 돌리게 돼요. 네. 그 대통령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니까 저는 뭐 야당 의원이지만 뭐 계속 중간 박수를 따라칠 수는 없었고요. 네. 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같이 박수 쳤고 그랬습니까? 또 들어오실 네. 때 나갈 때 일어나서 또 환영의 박수도 같이 쳤어요. 다만 그런 내용들 중에 지금 뭐 야당에서 제기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조금은 더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치의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문 대통령이 또 그쪽으로 야당 쪽으로 또 나가 퇴장을 했잖아요. 스킨십 하셨구만 뭐. 그 정도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던데요. 옛날 박 대통령하고 천지 차이던데.
저 잘했어요. 그 얘기 저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 합치게 되면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또 대놓고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네. 본회의장에서 프랭카드 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던 사람이 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특히 좀 보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품격 있는 보수의 맞습니다.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뭡니까? 다 고개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뭐 진보는 약간 좀 운동권 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보수는 품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런 이 의사 표시도 좀 더 좀 진전된 그렇죠. 모습으로 세련되게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저거 제가 들어가서 별로 좋은 평가 못 듣겠다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그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완전히 창패를 당한 거죠.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황영철 의원이 아까 얘기한 그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구가. 네. 근데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의 그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당원 협의회 사람들이 네. 황영철 국회의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그러면서 네. 강력히 규탄한다 복당을.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 의원이 소신과 신념, 당당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유불리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당장 행동을 중단하라. 이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예.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사실 지역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온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괜찮습니다.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제가 대신 답해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건강한 보수 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한 거라면 저는 이런 비판 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숨어 있는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저는 우리 지역의 저에 대한 지지자나 보수 지지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황영철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네. 복당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지역도. 그렇죠. 네. 또 네. 혹시 바른정당의 잔류파와 국민의당이 나중에 합당하게 되면 네. 그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똑같이. 뭐냐면 네. 지금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이 지역에 지역위원장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거 네. 누가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합당 이런 게 어렵죠. 합당 이런 특히 게. 선거 전에 공천 이런 거 아주 머리 아파진다고. 이게 한 당이 분당에서 나왔을 때 타 지역위원장이나 새누리당에 가면 당협위원장을 두잖아요. 있을까 이가? 그럼 그쪽에 지역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합당의 논의의 시점을 잡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마다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또 이제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놓고 논의를 하고 평가를 하다 보면 아주 합리적인 후보 선출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면 결국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이런 구태스러운 공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시점상 빨리 이 자리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 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지역민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들어가시냐고 반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공 기자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철새 정치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제가요 네.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정치인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억울합니까? 너무 억울하죠. 왜냐 박근혜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이유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네. 잘못된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국민적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바른정당이 만약에 국민적 지지를 다 좀 많이 받아서 보수의 본류가 됐으면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당적을 바꿀 일도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가끔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요. 네. 밖에 지금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황영철 의원한테 공격할 때, 방금처럼 철새 정치인이라는 네. 아까처럼 공격할 때 있잖아요. 네. 빵빵 터져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야. 그 잘못된 보좌관 아닙니까? 국정감사할 때 너무 굴린 거 아닙니까? 보좌관들? 많이 굴렸어요. 진짜. 이번 네. 국정감사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희 보좌 직원들이 그 8월 달서부터 예, 계속 이제 하고 특히 이름부터, 추석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10일 넘었죠. 예, 그러니까 추석 뭐 한 이틀 정도 쉬고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와, 준비했어요. 그래서 힘드셨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다 준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보좌진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주고 또 평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래서 보좌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하죠. 네. 그 근데 지역구가 바깥에서 우는 건 왜 웃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신났어요. 네. 모시는 그냥 한 얘기 의원님이 예. 그 지역구가 멀잖아요. 예, 서울에서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십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출퇴근하죠. 저는 이제 예. 어디서요? 홍천에서? 홍천이 집이 있고요. 이제 예, 홍천에서 제가 새벽 5시 반에 이제 국회 일정이 있을 때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요. 와. 6시에 출발하니까 올림픽대로가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에 아니 출발해요.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는데 예.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2시간 걸릴 때 되는데 2시간은 안 걸려요. 지금 예. 길이 좋아져서 그렇게 2시간까지는 안 걸리는데 와, 뭐 대단하십니다. 서울 저 시내 교통 상황 생각해서 예. 평균 1시간 반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요. 아주 멀지는 또 않고. 아니 그러면 늦게 뭐 혹시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다음 날은 5시만 출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자는 날이 가끔씩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끔씩. 예. 요번 국감처럼 늦게 끝나고 그렇죠. 다음 날 또 일찍 준비해야 될 때 국감 기간에는 제가 국회에서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네. 자는 날은 국회에서 이제 간이 침대가 있어서 자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나서 또 뭐 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다음 날 오는 적도 있는데 그런 날은 많지 않고요. 거의 모든 날을 대부분의 날을 이제 출퇴근하고 있는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부인이 힘드시겠어요. 참 상상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춘천에 직장이 있는데 집사람이 홍천에서 춘천으로 직장을 다니거든요. 제가 집에 안 내려가면 집사람 혼자서 독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 생각하시면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기 출퇴근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만나야 부부는 된다?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아들은 몇 살입니까? 92년생입니다. 꽤 되네요, 나이가. 군대 갔다 왔겠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잘 갔다 왔습니다. 아주. 예.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보낸 건 아니죠? 갑자기 전혀 생각 못한 일을 물어보시니까. 아버지 지역구가 예. 아버지 지역구가 군부대 지역구거든. 예. 거기 예. 아니 우리 안 가면 아들은 안 뭐 돼. 정말 그 뭐 본인이 가겠다고 한 날 갔고요. 가서도 가야지. 뭐 저기 아버지 일반- 지역구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경기도 쪽에서? 이 파주 일산 예, 예. 쪽에서 아, 근무를 예. 했어요. 구사단에서 근무했어요. 구사단, 백마. 예. 예. 예, 맞아요. 백마부대, 백마부대, 소총수 뭐. 혹시 면회 간 적 있습니까? 아들 몇 번 갔었어요.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왔다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부대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갔고요. 그냥? 예. 제가 그 면회를 몇 번 갔었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를 좀 싸갔어요. 네. 싸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 같은 아들과 같은 그 부대 자대에 있는 그 소대원들 네. 나오라 그래서 그 고기를 제가 직접 다 이렇게 구워서 먹여줬습니다. 네. 그 면회실에서. 그 아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예, 국회의원 아버지가 와서 자기들한테 고기를 구워줬고 그 고기가 또 엄청나게 맛있는 그 고기였어요. 한우. 한우? 이야. 미국산 아니고? 야, 행성 한우가 있잖아. 맞아요. 행성 한우를 사다가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드님이 지금 어찌됐건 여러 일을 겪고 계신데 네. 어떤 응원의 말을 해주시던가요? 그 아들은 늘 저에게 이렇게 신뢰의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가 하는 결정은 늘 자기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을 보냅니다 하고
또 아들이 이제 공부를 정치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뭐 제가 참 고맙다고 느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홍천에서 태어나서 홍천에서 똑같이 저랑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대도시로 보내서 공부도 가르치고 하지만 이제 어쩌면 아버지가 정치한다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본인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저는 늘 고마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들 때 아들 생각하면 힘이 많이 납니다. 미안한데요. 예. 아드님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라 말한 걸 질문합니까? 모르지 그거야. 민주당 지지하겠어요? 다를 수도 있죠. 저는 5번이 달라요, 저랑. 아버지랑 다르죠. 네, 그 얘기는 아직도 아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아버지가 있는 정당을 찍었다고 봐야죠. 네. 말은 그렇게 했었어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찍은 거 아니에요? 자, 원래 우리가 항상 우리 초대 손님한테 엔딩곡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곡 선정해 오셨습니까? 이 황경영이라는 가수 이유는 국민들이 잘 모를 텐데. 저는 압니다. 저희는 알죠. 근데 우리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 황경 씨가 부른 나는 문제 없어라는 노래인데요. 지금은 반영한 노래인가요? 네? 나는 문제 없어. 우리 의원님. 제가 힘들고 약간 지칠 때 이게 취업시키는 노래예요. 네, 맞아요. 같이 어울려서 소주 한잔 하다가도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이 돼주고 뭔가 한 길을 가기 위해서 뜻을 모으자 이런 의미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우리 지친 우리 비슷한 세대 40대 50대 세대분들이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들으면은 굉장히 취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20여 년 전 엄청난 유행을 했던 황교영 씨의 나는 문제없어 우리 황영철 의원이 선곡하신 거 들으면서 저희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라디오 버전은 여기서 끝이지만 팟캐스트 버전이 곧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